제4장입니다.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발달 단계별로 연구한 학자가 있었는데요. 갈린스키가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갈린스키는 발달 단계, 한 6개의 발달 단계로 나누어서 부모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태내기, 영아기 및 걸음마기, 유아기, 그 다음에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해서 이제 6단계로 부모의 역할을 나누어 보았어요. 이 앞전에 보면 태내기는 이미지 형성 단계다. 부모상의 정립 시기다.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 이런 스테이지다라고 메이킹 스테이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영아기 및 걸음마기는 생후 2년까지인데 이건 양육의 단계다. 즉 애착관계 형성기다라고 이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주고받아야 하는가, 부모와 자녀의 행동, 이런 심리적인 단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로 거듭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아기는 만 2세에서 4.5세 정도 되는 시기가 이제 유아기인데 이 시기에는 부모가 권위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권위 형성 단계다라고 보아지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부모의 권위는 무엇이며 또 권위가 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또 규칙이란 무엇이며 그 규칙을 어떻게 정해지고 언제 시행해야 하는지, 또한 언제 규칙은 깨어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 형성을 위해서 자녀를 이해하는 기술, 부모 자녀 간 힘겨루기를 피하는 기술, 그리고 자녀 변화에 따라 부모가 변화할 줄 아는 기술, 자녀의 올바른 성역할 개념과 성 정체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일 등이 이 권위 형성 단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아동기인데요. 5살에서 12, 13세까지 해당하는 게 이제 아동기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부모의 역할은 해석의 단계 시기에 돌입하는데 이때는 자녀에게 세상을 설명해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 자신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는 자아 개념을 설명하고 발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질문에 답하고 필요로 하는 기술과 정보를 어쨌든 이런 정보에 잘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하는 단계의 부모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부모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상호 의존 단계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기존 이미지를 어쨌든 변화시키고 새로운 권위를 정립하고 이에 적응하는 단계가 이 시기에 해당하는 단계인데요. 자녀의 성에 대한 이해, 자녀의 정체감을 수용해야 되고 성장한 자녀와 새로운 유대감을 형성하는 주요 과업이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청년기의 발달 단계에는 이제 부모 역할은 떠나보내는 단계입니다. 부모의 모든 경험을 조급하고 평가해서 자녀의 독립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기가 이 청년기의 부모 역할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자세하게 태내기, 또 영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에 대해서 부모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내기입니다. 태내기는 수정과 출산 전까지의 시기, 즉 임신 준비 기간도 포함하는 이 시기가 이제 태내기로 볼 수 있습니다. 태내기 발달 단계를 보면 배종기, 배아기, 태아기라고 하는데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내기 발달 단계에서 배종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수정에서 2주까지의 기간을 배종기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배 내층, 배아파는 태아, 외층은 보호와 영양 공급 조직으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배아기인데요. 임신 3주에서 8주입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왜냐하면 외배엽은 신경체계, 피부, 머리카락을 만들어주고요. 중배엽이 되면서 근육과 골격계 순환체계를 만들어주고 내배엽은 소화체계, 위, 비뇨기관, 췌장, 간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이 배아기 때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으로 막 분화하기 시작하면서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임신 3주에서 8주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태아기입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면서 음경과 음량을 발달시킵니다. 6개월경에는 시각과 청각이 기능을 하게 되고요. 생후 22개월에서 28개월경이면 생존 가능한 연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22개월에서 28개월 정도 되면 이때 아이를 낳아도 충분히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기에 6개월경에 시각과 청각이 그쵸? 발달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새내기의 부모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예, 바로 이미지 형성 단계입니다. 부모는 이미지 형성 단계를 생각하면서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부모의 정립기, 부모상의 정립기입니다. 아직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지, 태중의 아기를 위해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 고민하는 시기인 거죠. 그리고 이상적인 부모 역할을 연습하는 시기일 수 있고, 배우자와의 관계 변화에 대비하는 시기, 또 자신의 역할 변화에 대해 대비하는 시기, 그러면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 고민하는 시기가 이제 이미지 형성 단계에서 부모가 어쨌든 아이를 맞이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야 긍정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새내기 시기에 좀 중요한 부분은 임신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데요. 임신 중의 변화, 신체적인 변화, 심리적인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새내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 아이는 나는 어떤 부모로 성장해야 할까? 또 어떻게 이 아이에게 준비된 환경을 만들어 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좀 큰 틀을 좀 마련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임신 준비입니다. 임신의 정년기, 사실 요즘엔 정년기라고도 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모체가 25에서 35세, 아버지가 40세 미만 정도가 그래도 임신의 정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대 임신이 30대 임신보다 훨씬 더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 밖에 또 임신을 위해서 준비할 사항은 부부의 신체적인 건강, 또 정신적, 경제적 준비, 또 부부가 모두 아기를 원할 때, 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임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태넥이라는 것은 임시 준비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를 갖고 나서는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전통사회의 태교, 그래서 태교신기에서는 명의는 병들기 전에 치료하는데 마찬가지로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아기를 낳기 전에 가르쳐야 한다. 그쵸? 그러므로 스승이 10년을 잘 가르쳐도 어머니가 10달을 뱃속에서 잘 가르침만 못하고 어머니가 10달 뱃속에서 가르침이 아버지의 하룻밤 부부 교합을 할 때 올바른 마음으로 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태중의 아기에게 엄마가 해야 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여기 보시면 스승이 10년을 가르쳐도 어머니 10달 뱃속에서 잘 가르침만 못하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엄마의 태교가 그 1년간의 태교가 10년을 잘 가르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뱃속의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태교를 할 때에는 임신부의 바른 몸가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올바로 보는 것,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 바르게 말하는 것,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쵸?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현대의 올바른 태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태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 좀 부모가 편안하게 아이를 좀 신경 쓸 수 있는 것이 태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아버지의 태교도 그렇습니다. 그냥 아이, 뱃속의 아이와 교감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 뭐 이 정도도 굉장히 좋은 태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산 준비를 보면 이제 다양한 분만 방법이 나옵니다.
자연, 모통, 가족, 유도, 수중, 제왕절개, 가정분만, 출산 준비에 따라서 다양하게 산모의 어떤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 분만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가장 행복하게 아이와 만나는 방법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산 단계에서 이제 라마즈 분만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호흡법이에요. 반복적인 호흡법. 출산할 때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진통을 완화하는 기법을 라마즈 분만이라고 하는데요. 남편분이 이제 출산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분만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표는 어쨌든 태중의 아이의 어떤 그 임신 기간 중에 아이의 발달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한 표예요. 그래서 한 번씩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아기 및 걸음마기의 주요 발달입니다. 신생아는 출생에서 2주까지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아이들은 호흡 기능이 어느 정도 원활해지고 탯줄 대신 폐로 순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체온을 어느 정도 조절하게 됩니다. 소화 배설이 원활해지고 신생아 반사가 나타납니다. 잡기 반사라든지 걸음마 반사, 바벤스키 반사나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빛과 소리에 적응하게 되고 일정한 수면 양상을 갖게 됩니다. 영아기 3주에서 18개월 때 움직임, 조작, 고용식 혼자 먹기 등의 자기 조절 기술을 획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과업이기도 하고요. 또 잠자기, 깨어있기 주기를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말하기를 위한 준비로 소리내는 것, 그쵸? 말하기 준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리내는 것들을 또 이 시기에는 또 해야 될 과업으로 나타나 있고요. 기본적인 감각운동, 도식을 형성하는 대상 영속성을 획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네요. 꼭 부모가 없어도 언젠간 부모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눈앞에 당장 뭐가 없어도 그쵸? 다시 생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기에 이제 주요 발달 과업으로는 대상 영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부모 또는 주 양육자에게 애착을 형성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의사소통 및 수단으로 기본적 정서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신뢰감과 불신감이 형성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걸음마기는 18개월에서 3년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의 주 발달을 보면 자기 조절 기술이 더욱더 발달하게 되고 상상놀이를 하고 상징을 사용합니다. 또 초기 언어 발달 양상을 보이고 이 시기에는 이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감각운동 도식이 더욱더 정교화되는 시기, 초보적인 논리를 갖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소변을 가리게 되고요. 이 시기는 자율성, 뭔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잘 안 됐을 때는 수치심이 형성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분화된 자아 및 자아 경계를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1차 정서, 2차 정서에 대해서 이런 정서들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차 정서는 기쁨, 슬픔, 분노, 공포, 혐오, 놀람인데요. 2차 정서는 창피함, 당황, 수치심, 죄책감, 질투, 자긍심 이런 것들까지도 감정을 갖게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보적인 양심이 발달하는 요 시기의 주요 과업으로 발달하는 발달 양상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걸음마기에는 배변 훈련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신호가 있습니다. 아이의 독립성이 증가되었을 때, 또 아이가 다른 사람들이 화장실 가는 것을 흥미로워할 때, 또 지속적으로 2시간가량 기저귀가 적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기저귀나 쉬나 응가를 한다고 말할 때가 배변 훈련이 준비가 되어 있는 신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변 훈련 단계는 5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배변 훈련의 첫 단계가 아이가 배변 훈련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이에게 변기를 보여주면서 변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크기가 잘 맞는지 또 아이가 앉아보게 하면서 변기에 친숙하게 도와주도록 하는 시기가 이제 2단계 시기입니다. 3단계는
아이에게 다른 사람의 변기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변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줍니다. 네 번째 단계는 아이에게 훈련용 바지를 입혀서 젖었을 때의 느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아이가 하루 중 어떤 용변을 보았는지 살펴보고 그때의 변기를 제공합니다. 영아기 및 걸음마기의 발달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이 영아기에 또 걸음마기의 부모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영아기는 양육의 단계다. 즉 양육자 및 보호자 역할을 충실히 잘 해주셔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 영아기 때는 모유 수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모유에는 타우린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락토스, 콜레스테롤, 타우린 성분들이 많아서 뇌 성장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성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유 수유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 모유 수유모에게는 유방암이라든지 난소암 발병률이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모유 수유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영아기 및 걸음마 시기에 부모의 역할입니다. 기본적인 신뢰감 형성의 조력자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영아들이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부모가 어쨌든 욕구를 만족시켜 주시면 신뢰감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양육자에 대한 긍정적인 감성이 형성이 되고 이것이 애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착이란 인생 초기에 가까운 사람과 형성하는 친밀한 정서적인 유대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아이는 기쁨과 위로를 느끼죠. 애착을 통해서. 이후 타인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행동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탐색을 위한 안전기지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애착이 바로 이 탐색을 위한 안전기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영아기, 걸음마기의 부모 역할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은 자극제공자의 역할입니다. 인간의 기본 특성, 호기심과 탐색 행동인데요. 이 시기에는 상호작용을 굉장히 잘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호기심 충족과 감각운동 능력 촉진을 위해서 자극을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 구성,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영아기 및 걸음마 부모의 역할 중에서 이 시기에는 자율성 발달의 조력자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 2세경에는 독립적 환경 탐색에 대한 흥미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고 또 걸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이 증가하고 YAG 시기가 또 도래하죠. 왜? 뭐만 했다면 왜?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환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고 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자율성과 발달의 조력자 역할을 해주시는 것은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영아기 및 걸음마 시기의 부모는 학습 경험의 제공자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시기는 이제 자주 능력이 증가하게 되죠. 스스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동기부여, 결과에 대한 보상이 있으면 자주 능력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조금 어쨌든 스스로 아이가 뭔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는 것이 이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질에 맞춘 부모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기질은 생애 초기에 나타나는 행동적, 정서적 반응입니다. 어릴수록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아가 되면 이런 기질을 조금 감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기질의 구성 요소를 보면 활동 수준, 규칙성, 접근 회피성, 적응성, 민감성, 반응의 강도, 격렬함의 정도, 기분, 감정 상태, 주의 산만, 주집중, 지속성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기질의 어떤 주요 구성 요소를 토대로 어떤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기질의 유형으로 나눈 건데요. 순한 기질이 전반적으로 40%에 해당되고 우리 전체 유아에서 까다로운 기질은 10%, 느린 기질은 15%, 혼합 기질은 35%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질에 따라서 이런 아이들의 어떤 그 욕구에 맞는 부모의 역할을 잘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영아기 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제안입니다.
자주 안아주고 귀여워해 주시면 됩니다. 자주 이야기해주고 노래를 불러주시면 되고요. 아이가 울면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취침 시간, 노예 시간 등 예견할 수 있는 시간표를 정해서 실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이의 발달 상황에 적합한 자극을 제공해 주시고 언어 학습 경험이 되도록 늘 사용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걸음마기 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제안입니다. 이 시기에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요. 간단한 것이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A 할래, B 할래 이렇게 뭐 B 먹어, 뭐 사과 주스 먹어 이게 아니라 포도 주스랑 사과 주스 중에 뭐 먹을래? 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게 좋다는 거죠. 또 특별히 위험하지 않은 건 위험하지 않는 한 기질적 짜증을 무시하는 것도 좋고요. 아이 스스로 기본적인 활동을 하도록 허용해 주시는 거. 이게 바로 독립심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힘겨루기는 피할 것. 또 배변 실수 시 혼내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거. 걸음마기 아이는 물건 공유력이 없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 거야 라고 많이 하거든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조금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복 설명, 본보기 등으로 언어 발달을 도와주시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유아기네요. 유아기의 주요 발달을 보면 신체 발달 측면에서 볼 때 영아기에 비해 성장 속도가 조금 느려지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체 비율이 성인에 가깝죠. 머리가 작고, 그쵸? 팔다리가 길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또 식욕도 감소하고요. 수면 문제가 조금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왼손, 오른손잡이가 결정되고 소근육 운동이 발달하게 되고 또 대근육 운동 능력도 습득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유치가 생기가 되죠. 인지 발달 측면에서 보면 전조작적 사고, 그러니까 가역적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직관적이고 비논리적인 사고가 주로 많이 나타나고요. 또 기억력이 향상되고 어휘력이 증가합니다. 지능 예상이 가능하고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모든 현상이 자기가 생각하는 중심으로 가는 거죠. 내가 좋아하면 남들도 좋아할 거고 내가 느끼는 건 남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자기중심성 시기인데요. 유아기가 바로 이런 자기중심성이 강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랄론적 사고, 결과를 속단하고 중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대한 정보,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형성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분류 및 사물의 범주어에 심취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심리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볼 때 유아기는 자신과 타인 사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는 시기입니다. 자아 개념 및 정서에 대한 이해도 더 세분화되는 시기이고 독립성, 창의성, 자아 통제, 자아 보호 능력이 증가합니다. 성 정체감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래의 상징성, 정교성,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이타주의, 공격성, 두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족 중심이지만 또래가 점차 중요해지고 이 시기에 뭔가 본인이 주도하는 것들이 발달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발달한다고 하는 이 시기가 주요 발달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아기 시기의 부모 역할입니다. 양육자의 역할을 해주시고 훈육자의 역할을 해주시고 자아개념 발달의 촉진자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첫 번째로 양육자입니다. 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한 환경 그리고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유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어 가면서 부모는 지나치게 간섭보다는 일관성 있는 규칙을 제시하여서 부모 자녀 간의 신뢰감과 애정이 증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훈육자의 역할입니다. 독립하고 싶어하는 아이의 마음을 인정해 주시고 인내심을 갖고 그들의 표현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이가 억지를 부릴 때 왜 불가능한지, 대체물은 없는지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아이의 도덕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령하고 지시하기보다는 유아의 호기심이 왕성하고 여러 가지 시험해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명령하고 지시하기보다는 이건 어때? 이렇게 할까? 등의 제안이나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아개념 발달의 촉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위에서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줄 때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존감 발달은 성취감과 자율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부모 양육 태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환경 내에서 자유를 허용하고 따뜻하게 수용하는 것이 자아개념 발달을 촉진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아기의 부모 역할로는 주도성 발달의 조력자가 되셔야 합니다. 자기의 어떤 몸을 스스로 주도할 수 있게 되면서 주도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면서 주변에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부모는 유아가 주도적으로 탐색할 때 도와주고 지지를 해줘야 되는 주도성 발달의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하셔야 됩니다. 자, 학습 경험 제공자입니다. 유아기는 지적, 사회적, 정서적 능력 발달시킬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환경과 경험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기, 또 자녀 흥미와 능력에 적합한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시기로서 전인 발달을 도모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유아기 때에는 유아교육 기간을 아무래도 이제 선택하게 되죠. 유아교육 기간 선택 시 고려할 사항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을 강추해 드립니다. 교육과정 지도교사의 원장, 자질과 경력, 그 다음에 학급 유아수, 또 시설환경의 질과 안정성을 파악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보내고자 하는 유아교육 기관의 어떤 선배들로부터의 정보 수집, 장단점을 파악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과 너무 먼 곳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아기의 부모 역할은 건의의 단계입니다. 유아기 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보면 자녀 행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감독하는 것, 그리고 자녀의 주도성을 길러주면서 한계를 설정하는 것, 민주적인 양육 방법, 추론, 설명, 반응, 적절한 통제를 사용하는 것, 처벌보다는 자연적인 결과, 논리적 결과를 사용하는 것,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격려해주는 것, 이게 바로 부모의 권위를 만드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스스로 시도하는 행동 및 환경 탐색 행동을 격려해 주시는 것, 또 아이에게 날마다 책 읽어주기, 아이의 질문에 귀 기울여 반응해주기,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놀이 재료를 제공해 주는 것, 또래와 놀고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부모의 권위를 만들어주는 기초를 다지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와 아이가 함께하기에 좋은 활동입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놀아주는 것, 놀이터에서 같이 놀아주는 것, 나들이 하는 것, 목욕해주는 것, 목욕하는 것, 책 읽어주는 것. 요 시기에 부모가 좀 함께하면서 아이와 어쨌든 관계를 잘 형성하면서 권위를 쌓을 수 있는 부모가 이야기하면 아이가 들을 수 있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기의 주요 발달입니다. 인지발달 측면에서 보면 구체적인 조작기 단계이고요. 구체적 사실에 국한된 논리적인 사고가 좀 가능한 시기입니다. 자기중심성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보존 개념이 획득되어 가고요. 기억과 인지가 향상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데 굉장히 욕심을 보입니다. 아동기 발달과 부모 역할에서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아동기 때에는 조망 수용 능력, 즉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 감정, 인지 등을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 유목화 능력도 생기게 되는데요. 단순 유목화, 다중 유목화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거죠. 노란 구슬, 파란 구슬 이렇게 구분해라. 이렇게도 가능하겠지만 다중 유목화, 작은데 노란 구슬, 큰데 빨간 구슬 이렇게 다중 유목화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서열합니다. 단순 서열화, 다중 서열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목화와 마찬가지로 서열도 단순, 다중 이게 다 가능하고요. 보존 개념도 가역성, 보상성, 동일성이 다 가능한 시기로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아동기의 발달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아동기의 심리사회적 발달입니다.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 개념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상호 규제 기준이 부모에서 또래로 어쨌든 변화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친구, 또래,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자율적 도덕성 발달,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의도성에 의해서 도덕적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아동기 부모 역할입니다. 이 단계는 설명의 단계인데요. 첫 번째로 격려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훈육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격려자는 신체적 양육에서 점차 심리적 양육에 중점을 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면 자신감을 갖지만 실패하면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특히 또래 관계에 관심을 갖고 격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또래 괴롭힘에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또 아이들은 이때, 요맘때 조금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내공을 쌓고, 그쵸? 세 가지 척의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세 가지 척이라는 게 잘난 척, 가진 척, 예쁜 척인데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잘난 척 하면은 비난받고 또래 괴롭힘에 주범이 됩니다. 하지만 내공을 쌓은 아이들은 이런 것들이 약간 받쳐주면 굉장히 자존감에 도움을 갖죠. 또 또래 괴롭힘을 받게 되면 교사나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격려자의 역할이에요. 또한 훈육자의 역할을 요 시기엔 또 감당하셔야 합니다. 부모들이 아동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훈육 방법을 모색하고요. 논리적인 결과나 아동 행동에 적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동 자존심이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은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논리적 결과라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때는 학습에 또 굉장히 열정을 쏟아야 할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매일 해야 할 공부의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를 만난다거나 논다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그냥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네가 오늘 할 일을 하지 못했으니 친구를 만난다거나 하는 것들이 좀 어렵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먼저 네가 해야 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논리적인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아동기 부모 역할에서 설명의 단계에서 또 중요한 역할은 근면성 발달의 조력자의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에릭슨에 따르면 근면성과 열등감이 발달하는 시기이죠. 생산적인 일에 에너지를 쏟음으로써 매우 활동적이고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학교나 가정에서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부모와 교사, 또래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근면성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근면성이 발달의 조력자로 부모가 충분히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의 조력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에릭슨은 자아 성장의 결정적 시기다. 아동기가 자아 성장의 결정적 시기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중요한 이들은 아동의 생각과 감정을 신뢰하고 존중하면 아동은 스스로 자신을 믿을 만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라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동기는 비교적 독립적이고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을 위해서 아동의 장점을 발견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아동의 흥미에 맞는 과제를 제시해 주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제공하도록 돕는 것이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내공 있는 척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학습 경험자의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견학과 여행 등으로 다양한 학습을 제공해서 경험의 폭을 넓혀주시는 것이 이 아동기의 부모 역할 설명의 단계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동기의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부모입니다. 자녀 앞에서 싸우거나 말다툼하지 않는 부모, 자녀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부모, 자녀의 질문에는 어떤 경우에도 좀 성의껏 대답해주는 부모, 자녀의 친구를 손님처럼 대해주는 부모, 자녀에게 너그러운 부모, 친구나 동생 앞에서 꾸짖거나 처벌하지 않는 부모를 아이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부모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는 아이들이 원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는 부모가 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부모와는 변함없이 애정을 또 관심을 자녀에게 주는 부모, 또 자녀와 그들의 세계를 꾸짖거나 벌주지 않는 부모, 자녀의 자기 실현을 위해서 풍부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주는 부모,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버릇을 길러주는 부모, 끊임없는 인내심과 참을성을 갖고 자녀를 대하는 부모, 자녀의 개성을 존중하는 부모, 모든 면에서 자녀에게 본을 보여주는 부모. 와,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이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좀 노력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네요. 아동기의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조금 실질적인 제안일 수도 있겠네요. 지지적인 양육 방법과 귀납적 훈련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호간에 이해할 줄 아는 합리적 기준을 좀 설정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효율적 의사소통 방법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가 많은 어른과 또래의 평가에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아 개념에 상처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취 압박보다는 자녀의 노력에 격려와 지지를 보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시기 때는 겸손해지기 때문에 부모의 관심과 기준을 아이에게 너무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의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도 갖고 격려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자녀의 활동 내용, 친구 관계에도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정 안팎 모두 학습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래 집단의 기본과 수용성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고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춘기 동안의 자녀 행동의 기준이 성인에서 또래로 변한다는 것에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말이 안 먹힐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꾸준한 관심, 그쵸? 지도가 필요한 시기가 이 아동기의 부모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발달인데요. 제2의 성장의 급등기다. 그쵸? 키의 성장도 또 마음의 성장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죠. 키의 성장이 먼저 급격하게 나타나고요. 여아가 남아보다 2, 3년은 좀 더 빨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체형과 외모의 변화도 급속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급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못생겨지는 시기예요. 그죠? 성적 성숙도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보다 급격하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표를 보면 여자아이가 먼저 신체 발달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남자아이들이 조금 더 늦게 발달하기 시작하는데요. 정상곡선에서 보면 여자아이들이 조금 더 일찍 시작했다가 일찍 꺾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조금 더 늦게 시작했다가 정점을 13, 14세에 시작해서 찍고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하죠. 이거에 보시면 남자아이들이 더 늦게까지 좀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지발달 측면에서 보면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시기이고 가능성에 대한 사고, 가설 연역적 사고가 다 가능해집니다. 이 시기엔 추상적 사고도 가능해지고 체계적인 조합적 사고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지 능력과 도덕적 판단이 더 복잡해지는 시기가 청소년기의 인지발달의 양상입니다. 심리사회적 발달 측면에서도 봤을 때 성정체감보다는 자아정체감 탐색이 중심 과제가 됩니다. 이제 앞선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에 지금 조금 더 집중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때에는 자아 정체감 형성에 탐색을 조금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리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보면 부모의 관계 재정립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제2의 개별화 과정, 독립의 요구가 높아지고 정서적 독립을 강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부모를 한 인간으로 이제 지각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그쵸? 성인이라는 생각에서 이제 굉장히 부모도 인간이구나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거죠. 또래 집단의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이 아직도 공존을 하게 되고요. 또래 집단의 동조압력이 존재합니다. 이성교제가 가능하고 또 행동통제 가능한 가치와 도덕적 체계가 결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요. 또 진로와 직업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 바탕이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기의 부모의 역할은 상호 의존 단계입니다. 상호 의존 단계에서 부모는 안내자의 역할, 관찰자 및 감독자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내자인데요. 2차 성징을 겪으면서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신체적, 심리적 특징을 이해하면서 갑작스러운 신체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관찰자 및 감독자의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신체적으로 성숙되어 성인으로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성인이 되어야 허용되는 금지 행동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성행동, 음주, 흡연, 약물 이런 것들을 막 시작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청소년에게 관심과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부모가 상담자 역할을 또 잘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원만해야 상담자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고 상담자 역할을 적절하게 잘 해주시면 우리 아이가 우뚝 설 수가 있게 됩니다. 청소년기의 부모 역할로서 효과적인 대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은 잘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언어적,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부모의 과거 경험을 노출해주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그랬었단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칭찬 좋고요. 해결 중심의 대화가 아이들에게 되게 효과적인 대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기 부모 역할입니다. 청소년기 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제안인데요. 우선 자녀와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위해서인 것 같아요. 또 부모에게 자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생각만 한다면 절대로 아이와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너는 엄마 자녀이고 사랑한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 비고압적인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주적이고 약간은 귀납적 훈육 방식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따스함, 수용, 이해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청소년기는 다양한 형태의 자아 정체감 탐색이 이루어짐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또래 범죄 행동과 약물 사용의 경고 사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때부터 술, 담배, 약물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특히나 또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행위에 대한 올바른 감정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녀의 사생활을 존중하되 적절한 관찰과 감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물 사용, 또래 범죄 행동, 성행위 예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이 시기에 또 청소년 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